네, 맨 처음 수능 영어 우리 실력편 미니 테스트 3회 3, 4, 6, 7, 8번 강의 영상입니다. 자, 3번부터 보시면 3번은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유형이시죠? 즉, 얘는 이제 해석 하나하나 하면서 문맥적인 거로 풀이를 하지 않고요. 이 미주친 부분의 어법적 포인트에 기반해서 어법성에 관련된 판단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to do 라는 게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 바로 앞에 and가 있잖아. 그지? 그렇다면 밑줄 친 그 포인트 이전에 and, but, or 같은 등위 접속사가 있다면 이건 병렬 구조에 관련해 물어보는 포인트이실 겁니다. 즉,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이 앞에 이 문장 앞부분에, 그러니까 and, but, or 앞부분에 어떤 형태와 의미적으로 병렬 구조를 취해서 온 거다라는 걸 판단하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일부 해석이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만약에 이 형태와 비슷한 거리가 좀 많이 있는 문장이라면 자, to 부정사가 여기에 나오셔야 될지를 판단하려면 바로 앞에 어떤 구조가 나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he also wanted, 그는 원했습니다. to encourage가 격려하다, 권장하다 이런 뜻이죠. encourage라는 애가 또 얘만의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끌고 오고 있어요. 징으로 하여금 피아노를 치도록 격려, 권장하길 원했습니다. 라는 얘기네. 그리고 to do more math. 그래서 더 많은 뭐 수학을 하기를 뭐 이런 얘기네. 이거는 징이라는 애가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고 또 이 징이라는 애가 또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좀 더 하기를 그치 원했습니다. 라는 얘기로 요 지금 징이라는 애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적합한 의미이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encourage의 목적격 보호 나오신 to 부정사들의 병렬이신 것 같아서 보어 1, 보어 2로서 to 부정사 나와도 괜찮은 부분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간단히 또 앞에 살짝 보면은 잉 리우라는 애가 wanted to stop his 6-year-old son. 그래서 잉 리우라는 사람이 그녀의 6살짜리 그애구나. 남자네요. 그의 6살짜리 이제 아들인 징이라는 애를 뭐 하지 않게 하고 싶었냐면 너무 많은 TV를 보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야. 오히려 TV 대신에 그 징이라는 아들이 피아노도 쳤으면 좋겠고 차라리 뭐 수학을 좀 계산을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원했는데 라는 문맥으로 더욱더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의 투두는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지금 병렬 구조를 이용해서 앞에 나온 to play 요거랑 병렬 이루는 to do가 나오신 거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그다음 2번 보시면 was included. 자, 비동사 플러스 pp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동사죠? 수동태라고 하는 동사로서 뭐뭐 되다. 주어가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되다, 당하다. 의 입장을 설명할 때 주로 쓰는 동사인데 이 수동태라는 것이 나왔다면 여기 능동태가 나와야 될 자리는 아닌지 에 대한 포인트를 판가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동사를 행하는 입장일 때 쓰는 동사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어, 동사, 하고서 목적어, 이 동사의 대상까지를 끌어오는 구조로서 능동태 많이 꾸려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 목적어 부분이 주인공이 되면 동사의 입장에서는 뭐뭐 되다, 당하다 입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했을 때 I eat an apple 하지만 an apple이 주인공이 되시면서 똑같이 eat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 사과의 입장에서는 먹히는 입장인 거잖아. 그래서 an apple is eaten 뭐 by me 이런 식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치? 즉 능동태의 목적어 부분이 주어가 되는 순간 동사는 BPP라는 형태를 이용해 뭐뭐 되다 당하다라는 입장을 설명하는 수동태가 필요해지실 거고 기존 능동태의 주어였던 애는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전명구의 형태로 의미적인 추가가 되게 됩니다. 즉 수동태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에는 첫 번째 주어 동사의 입장을 해석해 보셔야 돼요.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두 번째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잖아? 그럼 웬만하면 능동태일 거야, 이 동사는.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그럼 웬만하면 수동태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하는 팁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 지금 it 그것은 이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푸는 게 아니니까 어법은 그치? 그래서 이 주어 동사 해석만 보고는 사실 능동인지 수동인지 모르겠어. 자 그렇다면 뒤에를 보는 거지. include라는 게 포함하다잖아. 그리고 쌤이 콤마가 문장 중간에 나와 있으면 부연 설명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도 좋다고 했잖아. 그러면 include 다음에 보니까 playing and going to the zoo라는 동명사라는 명사적 표현이 나와 계신 걸로 봐서는 목적어에 걸맞는 표현이 지금 와 있단 말이야. 그죠? 아, 목적어 와 있으면 쌤이 어떤 동사 쓰라고 했어? 능동태 쓰는 게 적합하다 했지? 그래서 레고 가지고 놀기, 또 동물원 가기와 같은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라고 저 include의 목적어로도 해석이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목적어를 동반하니까 능동태의 동사를 쓰는 게 맞아서 그냥 included이라는 동사 한 마리만 갖고 오면 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be included가 됐다면 뭐 전명구나 이런 걸로 의미적인 추가가 붙는 건 상관없겠으나 목조가 웬만하면 또 오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2번이 입장에 걸맞는 표현으로 못 온 것 같아. 즉 입장을 고려해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오신 거라서 여기는 그냥 included 같은 능동태로 오시는 게 적합한 부분이다. 즉 어법상 틀린 것은 2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번, 4번, 5번도 쌤 답 골랐으니까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왜 맞았는지 이게 어떤 포인트를 요구하는 부분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법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어법은 거의 뭐랄까 오답이 될 수 없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 이건 당연히 맞추고 가는 유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석하면서 풀지 말고 이 밑줄 친 딱 부분만 보더라도 아 이거 이런 포인트구나 해서 구조적인 이해들로 탁탁탁 80% 정도는 딱 풀어나갈 수 있게끔 연습이 되셔야 어법은 먹고 갑니다. 자, 3번 보시면 여기서 that. that이라는 것은 보통 세모의 that과 네모의 that으로 나눠지는데요. 즉 얘가 어떤 연결고리로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란 연결고리로 쓰였는지 또는 접속사라는 연결고리로 쓰였는지 그래서 그에 맞는 앞뒤 구조가 나왔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나와 있다면 걔를 꾸며줄 관계대명사가 유력하셔서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끌어오셔야 하고요. 앞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완전한 문장, 즉 주어나 목적어가 모두 다 갖춰진 문장을 끌어오셔야 된다고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명사가 있잖아. 그치만 이거는 전명구 때문에, 전치사 때문에 나온 명사라서 사실상 바로 앞에 있잖아. that 바로 앞에. 명사가 있더라도 전명구일 때는 이 윗덩어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전명구일 때는 그냥 명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명구는 그냥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동사가 바로 앞에 나온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명구는 그냥 의미적인 액세서리로 추가된 표현일 뿐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앞 덩어리의 그 구조를. 그러면 마찬가지 뒤에 이어와야 될 구조 또한 완전한 문장이 나오시면 게임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could trade 뭐 약간 trade 뭐 교역 또는 무역할 수 있었다 거래할 수 있었다 하고선 TV 타임 피아노 타임 해서 목적어 길게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시기 때문에 태크 걸 수 없는 대시다. 접속사 대시 올바른 자리에 오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where이라는 것은 보통 관계부사라고 얘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관계부사는 바로 앞에 얘가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 선행사가 나와 계시고 뒤에는 주어랑 목적어를 모두 다 채우신 완전한 문장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appoint system 같은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갖춘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point system 꾸며주는 관계부사절 잘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himself. 이거 최근에 그 문법 프린트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이 self나 selves가 붙은 표현들, 즉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떤 경우에 주로 등장하느냐. 주어가 이 문장에 나온 주어가 목적어에 또 한 번 더 나올 때 나는 나를 사랑해 할 때 I love me를 쓰지 않고 I love myself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어 자리에 나왔던 게 목적어에 한 번 더 나오면 얌전히 목적 격으로만 쓰면 끝이 아니고 제기 대명사로 한 번 더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귀라는 말 자체도 재방송할 때
다시 올 재고, 그 다음에 뭐 돌아올 귀라는 뜻이어서 다시 돌아왔다. 그때 쓸 수 있는 대명사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로 제기대명사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의 주인공인 he가 한 번 더 나오고 계시는 거잖아. 전치사 뒷자리도 목적어 자리이셔서 그래서 힘으로 안 쓰고 힘세프로 썼다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신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아까 풀이했듯 2번 included라는 능동태를 바꾸는 그 포인트였고 나머지 또한 이 밑줄만 보고도 이런 포인트여서 맞구나도 아셔야 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어법적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해석지 대신하여 적어 오셔야 되고요. 자, 바로 이어서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맥에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거. 어휘추론 유형이셔서 어휘추론은 요령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풀이하면서 포인트를 골라볼 건데 우선 그래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령을 먹히지 않더라도 아리까리 할 때 있잖아. 이거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이럴 때 정답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요령은 하나 있어. 뭐냐면 어휘추론의 정답이 되는 건 웬만하면 그 반의어가 들어가야 맞는 부분인 게 정답일 거야. 네, 그래서 확실한 반의어가 있는 선택지가 아마 이렇게 잘못된 부분으로 고를 수 있는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아까 방금 말했듯이 콤마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앞에 나온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서 뭐 어법적인 포인트를 잡을 때는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이셔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좀 걸러 놓겠습니다. The laser pointer, 레이저 포인터인데 which became popular in the 1990s. 그래서 1990년대에 유명했던 레이저 포인트는 was at first 처음에는 typically thick. typically 요거는 전형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to hold 뭐 하기에 이 한 손에 잡기에 되게 두툼했습니다. 1990년대에 뭐 인기 있었던 레이저 포인트는 before long이라는 것은 순입니다. 순. 곧 such pointers 그렇게 두꺼웠던 그런 포인터들은 came in 출시되다 나오다라는 뜻이죠. 나왔습니다. slimmer pocket models. 그래서 더 얄쌍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들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휴대성이 좋게 되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되었습니다. easier 즉 쉬워졌습니다. to handle 다루기에 그죠? 같이 이제 이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곧이라는 시간적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곧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앞에 나왔던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됐다라는 흐름으로 사용이 되시는 거라 띡이었다는 그 문제점을 슬리머로 약간 보완하시는 흐름은 나쁘지 않으시죠? 하지만 laser pointer had its own weakness. 하지만 그 레이저 포인터가 보완됐더라도 나름의 weakness, 약점, 즉 단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bat이라는 그 상반되는 연결사로 끌어오기 적합한 문맥이십니다. Batteries were required. 배터리가 필요되었습니다. 그리고 and had to be replaced. 그 배터리 또한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And the shaky hand movements of a nervous lecturer. 그래서 shaky는 이제 흔들리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 긴장한 강의자의 그 흔들리는 손 움직임, 손떨림 같은 것들이 were shown, 보여졌습니다. In the sudden motion of a red dot. 그 레이저 포인트가 가리키는 레이저 포인트의 그 빨간색 점 있잖아. 그 빨간 점의 갑작스런 움직임에서 이 떨리는 강연자의 그 손떨림 같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라는 얘기로 나쁘지 않으시죠? 지금 이 기존 레이저 포인터의 단점으로 설명되는 내용들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Moreover, 게다가 the red dot could be difficult to see. 이 빨간 점이 되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Against certain backgrounds. Against는 뭐뭇을 향해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 위에서. 즉, 이 배경, 특정한 배경에서는 또 red dot이 안 보였습니다. 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약간 같은 붉은 계열 그 배경에서는. Thus, 따라서 it made the laser pointer superior even to a simple stick.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은 특정한 벽의 색깔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다는 그 앞문장 전체 상황이시죠. 이것이 레이저 포인터로 하여금 어떠하게 superior이면 얘는 우세한이라는 뜻이어서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계속 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레이저 포인트가 아주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라는 설명은 어울리지 않지 않아? 그래서 4번이 이상하시고 요걸 반니어인 inferior. 그치? 얘는 열등한, 더 안 좋은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것 때문에 레이저 포인터가 그냥 단순한 막대기 많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To correct this problem. 마찬가지 그래서 앞에 안 좋은 내용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걸 한 번 더 this problem으로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더더욱 4번인 거 확신받을 수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more advanced, 더 발전된, 그지? 그리고 더 more expensive한 이 초록색 빔이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들이 came to be introduced. 소개되었습니다. 출시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일단 정답은 이제 4번인 걸 알았고요. 2번 지문의 주제문을 뭐 고르라고 한다면 이 1990년대의 레이저 포인터, 그것의 단점, 그리고 새로운 초록색 빔 레이저 포인터의 등장, 요 정도의 흐름을 보시는 거라서 주제문을 딱 하나로 형광펜 칠하면 이전에 레이저 포인터가 왜 새롭게 개발이 되었어야 됐는가, 즉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 여기 but 문장 을 한번 현관펜 치면 가장 깔끔하긴 하겠네요. 네, 됐고 자 그렇다면 바로 넘어서 6번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빈칸 문장 먼저 읽으신 다음에 빈칸문 먼저 그런 다음에 주제문 찾기 요령으로 접근하셔야겠죠. 보통의 빈칸들이 주제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When you show people your 뭐뭐, the results will show easily. 당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준다면,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그 결과는 쉽게 드러날 겁니다. 라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전체적으로 딱 문 두드를 딱 간단히 보면서 넘어가신다면, 여기 so라는 것으로 이제 주제문 찾기 요령 중에서 이 반전이나 아니면 결론의 연결사들을 잘 찾으셔라 했잖아. 그지? 그래서 뭐 하지만 유들이나 따라서류들을 잘 보라고 했던 건데요. 따라서류의 가장 클래식한 so가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what's going on here? 이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면서 지금 상황을 한 번 더 상황의 핵심을 정리해 주는 게 뒤에 올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나라면 여기부터는 읽었을 것 같아. 네. 자, your dog never took a psychology lecture, but he automatically knows the way to your heart. 그래서 너의 개는 psychology lecture, 이 심리학에 관련된 어떤 그 렉처를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지만 자동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에 진심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그죠? 그게 뭔데? To make you feel important and loved. 너로 하여금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그치?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라고 느끼게끔 하고 있지 않느냐, 걔가, 그치? 이제 imagine, 생각해봐라. How well people would respond to you. 사람들이 얼마나 잘 너에게 반응해 줄지. 만약 if you show them that kind of attention, 그러한 관심을 네가 그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잘 반응해 줄지를 생각해봐라 하니까 걔들이 너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부여하는 그런 관심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줘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It's a number one way to strengthen relationship.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쏟아주는 게 첫 번째 최고의 the best way야. 그치? 뭐 할 수 있는? strengthen은 이제 강화하다, 끈끈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라서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 바로 그거야. 관심 보여주는 거 해가지고 자 사람들에게 너의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잖아? 결과는 아주 생각보다 쉽게 드러나. 빨리 드러날 거야. 그치? 효과 직방이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관심을 보여준다. 라는 거. 이 개들이 주인에게 보여주는 그런 관심처럼 너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줘봐. 하는 것으로 빈칸이 채워지면 될 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앞부분 두 문장밖에 안 남아서 그냥 빠르게 읽어버릴게요. There's a reason a dog is a man's best friend. 그래서 man이란 게 꼭 남자 말고도 human의 줄임이 돼서 인간 또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개들이 인간의 최고의 친구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다.
Your puppy가 is always happy to see you. 항상 너를 보면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느냐. He doesn't care. 그 걔는 너의 퍼피는 신경 쓰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뭐? 네가 fail the math test. 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가시는 입부절이기 때문에 만약 뭐뭐 한다면 보다는 뭐뭐인지 아닌지 정도의 명사절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가 수학 시험에서 떨어졌든 네가 뭐 그렇게 어떤 성과를 냈든 이런 거는 상관은 안 하고 너의 퍼피라면 항상 이제 너를 보고 기뻐하고 네 주변에 팡팡 뛰어다니고 and treats you like the best thing. 너를 최고인 것처럼 대해주지 않느냐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너의 더그가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뭔가를 노리고 너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을 그치 움직일 수 있는 법을 제일 잘 알지 않냐. 그렇게 관심 가져주면 끝 아닌 거냐라는 거.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다 하는 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어디를 한 방에 현관펜 칠 수 있을까요? 바로 요 부분을 현관펜 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심을 보여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에게 잘 반응할 수 있는가. 그치? 그게 관계 형성의 직방이다 라고 하는 요 두 문장만 현관펜 쳐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까지 현관펜을 다 쳤으니 그럼 바로 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지문 남았습니다. 자, 7번 보시면 Don't knock the box. 이런 게 이제 함축적 의미 파악. 이어서 이 미주신 문장에 이렇게 보통은 비유적인 표현일 거란 말이지. 그런 게 어떤 내용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유형이신데 이게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뉴 킬러 유형입니다. 이게 보통 모의고사 푸실 때 앞부분, 앞번호대에 좀 위치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뒷부분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요즘에 이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뉴 킬러라고도 얘기되는 유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밑줄친 문장 먼저 읽고서 주제문 찾기 요령으로 접근하는 빈칸 추론이랑 비슷한 접근법이 있지만 가끔씩은 예시를 읽어보면 또 약간 효과적일 수도 있어서 약간 복불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 빈칸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don't knock the box. 그러니 박스를 노크하지 마, 뭐 박스 두들겨 보지 마, 그런 얘기죠. so가 등장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게 조금 주되게 알아야 되는 결론, 뭐 주제문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는 알겠고요. don't가 들어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꿀팁 하나 줄게. don't로 보통 이제 명령문이 나오면 이게 주제문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don't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이 글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내용을 고르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반대되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고르셔야 돼서 답을 다 찾아놓고 그거 한 단어를 염두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주제문 찾기 요령으로 접근할 거니까 뭐 약간 하지만이나 따라서류의 어떤 연결사들 먼저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있어요. thus. 그지? 따라하면 거기부터 읽어봤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서니까 마찬가지 결론에 연결사 이셨잖아. 그래서 you shouldn't 그리고 봐봐. 여기도 하지 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건지 자 이렇게 don't 내용과 shouldn't 모시기 요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attempt가 이제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그러려고 노력하지 마. 뭐 consider 약간 고려하다, 숙고하다. 뭐 모든 옵션들을 그리고 모든 가능성들을 다 생각하려고 하지 마. 라는 얘기네. 그죠? 그렇다면 이 얘기가 곧 don't knock the box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걔랑 똑같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앞에 거 한번 읽어보든 하자. 그지? 모든 가능성을 다 아우르려 하지 마. 이런 얘기라서 그렇다면 첫 번째 일단 deal with 뭐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야. a matter 어떤 문제 상황을 이제 해결해봐라. 뭐에 기반해서 habitual expectations 이 약간 습관적인 습관적이라는 것은 자주 그래왔던 습관적인 기대 예상을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question, 뭐 질문을 던져라. What you expect from a familiar object. 네가 익숙한 대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라. 그래서 질문을 던지라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말아라니까 질문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느낌이라 쟤는 일단 제할 수는 있겠는데 replace fixed routines with fresh ones. 그래서 약간 그 고정됐던 어떤 루틴을 새로운 루틴으로 바꿔봐라. 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think over, 생각해봐라. all possible outcomes of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뭐 고려하고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셔야 돼서 4번은 완전 반대되는 것 같고요. Extend all the boundaries that guide you thinking to insight. 그래서 연장해라. 뭐 경계선을 연장해라. That guide 너의 어떤 생각을 통찰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경계들을 늘려라. 그지? 생각을 더 통찰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경계를 늘리라는 것은 가능성을 높여라. 라는 얘기라서 이거는 extend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쟤도 아닐 것 같아서 뭔가 1번일 것 같은 느낌은 있어, 쌤은. 근데 쌤 저는 그 정도 느낌까지는 모르겠는데 억간데요? 하면은 그럼 앞에 좀 읽어보셔야죠. 네. 그래서 앞부분에 그럼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딱히 근데 나라면 처음부터 읽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이게 주제문 찾기 요령이 쌤이 이제 그 반전이나 그 결론의 연결사를 조심해서 보세요. 그리고 예시 끌어오는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띄면 그 앞이나 뒤를 보세요. 아니면 앞에서부터 보세요. 했잖아. 앞에서부터 보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외에도 주제문으로 약간 의심되는 힌트들, 자잘한 힌트들이 몇 개 더 있어. 뭐냐면 첫 번째 it비영투 가주어 진주어 있죠. 뭐 이게 대시어도 상관없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 때는 웬만하면 이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유형도 있지. 그럼 여기도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 얘는 약간 복불복인데 명령문이 갑자기 나와 있다. should나 must 같은 강한 조동설이 나와 있다. 하면 걔도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가 있어서 쌤은 여기서부터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it's not surprising that 놀랍지 않습니다. 뭐가? 서버가 offers you a menu because as soon as you go to a restaurant 네가 레스토랑 가자마자 메뉴를 이제 바로 제공하는 것이 서버가 바로 이제 메뉴를 갖다 주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꽝이었네요. 이 서버랑 메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예시의 시작이다. When she brings you a glass with a clear fluid in it, you don't have to ask if it's water. 그래서 만약에 그 서버께서 너한테 clear fluid는 여기서 water이죠, water. 그지? 아주 투명한 액체다라는 거. 이 물이 담긴 글래스를 갖다 주시면, 그지? 이제 앉자마자 우리 약간 밑반찬이랑 뭐 약간 물수건 뭐 해가지고 물까지 딱 세팅이 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네. 그렇게 해줬을 때 당신은 이거 뭐래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B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예상함으로써 you prepare for the most likely scenarios. 그래서 가장 있음직한 가능성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 상황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ll the things are expected and are therefore not problems to solve.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예상하는 거, 그치? 당연히 이러하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것들은 따라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것들은 아니게 됩니다. Moreover, 게다가 imagine, 생각해보세요. How hard it would be to consider all the possible uses for all the familiar objects that you interact with. 그래서 자, it 비형 2가 나오시니까 가주어 진주어셔서 자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능한 어떤 쓰임들을 뭐에 대한 익숙한 물건들 즉 네가 같이 소통하다 상호작용하다라는 것은 뭐 사용하다 정도로 할게. 네가 사용하는 모든 익숙한 물건들의 가능한 쓰임들에 대해서 다 고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귀찮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지? 예를 들면 아까 그 서버가 물 갖다 줬을 때도 이거 물이에요? 물 아니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물 아니고 약간 얘가 물이 아니라면 에탄올일 수도 있고 알코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 내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 거고 막 이런 거 그지? 이런 퀘스천을 다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Should I use my hammer or my telephone to pound in that nail?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망치 또는 텔레폰 중에 어떤 거 사용해야 되지? 파운드가 이렇게 내리치다 이런 뜻이어서 저 못 같은 걸 내가 이제 내리치려면 지금 망치를 사용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텔레폰 사용해야 되나 손으로 해볼까?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functional fixedness 그래서 functional은 기능적 이란 뜻이고 fixedness는 고정성이란 뜻이야 그치? 기능적 고정성은 is a relief 그러니까 너에게, 그치,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거다. 그치? 너에게 안심을 불러온다. Not a curse. 이게 저주나 너에게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기능적 고정성이라는 것을 그럼 잘 이해를 해야겠네요. 이런 전문적 용어가 나오시면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예시들의 어떤 총합, 핵심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기능적 고정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익숙한 물체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러하겠다라고 예상하는 거. 그지? 그래서 더 이상 뭔가 뭐 해결할 문제나, 그지? 뭔가 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죠? 익숙한 물건에 한해서는 그 기능을 이러하다고 예상해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functional fixedness인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익숙한 물체에 대해서는 뻔한 쓰임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너에게 조금 이제, 뭐랄까, 너의 번거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냐, 그지? 따라서 너는 모든 어떤 선택지나 가능성까지를 다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얘기로 설명이 되었던 거네, 그지? 자,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다 끝냈을 때, if you try to, 만약에 네가 그렇게, 뭐죠, 잠시만. 요 두 문장 해석을 안 했구나. 그래서 you can't. 네가 모든 것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다. 만약 네가 모든 것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 너는 모든 어떠한 것도 끝낼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였네. 그러니까 박스를 두들기지 말아라는 얘기는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지 말라는 얘기였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로 가장 적합한 거 아까 1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라 했잖아. 그지? 걔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deal with matter. 어떤 문제만 생각해라. 어떤 문제? based on your habitual expectation. 이 습관적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기반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라. 문제를 뭐 생각해라. 그치? 상황을 봐라. 라는 얘기. 즉 뻔할 뻔자로 사용했던 것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치? 예상되는 바로 생각하면 돼. 자꾸 아닌 것에 대한 다른 궁금증, 물음표를 달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여서 정답은 1번이 맞았네요, 또. 네, 됐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에 적합하게 골라라. 한 문장을 형광펜을 쳐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형광펜 치면 되겠네. 그래서 기능적인 그 고정성이라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다 자잘하게 지문 던져서 살 필요 없다. 피곤하다. 라는 거. 그지? 그래서 요 두 문장 형광펜 치시면 될 거고, 네, 그것의, 그러니까 즉, functional fixedness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habitual expectations라는 표현이 왔고, 이게, 요령으로 아까처럼 접근을 해주면 좋은데, 이 functional fixedness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면 이 말이 저거랑 공통시 될 수 있는, 그지? 건지 모르니까, 동일시 될 수 있는 건지 모르니까 좀 망설일 수는 있었던 선택지가 있긴 했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망설일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있긴 했네. 그래서 글 자체가 어렵거나 뭐 구조적으로 좀 주제문을 도출해내기 어렵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선택지가 조금 다른 말로 풀이된 바가 있어서 한번 좀 돌아가게 되는 계기는 됐었겠다 싶네요. 네, 정답은 1번이시고 그럼 진짜 마지막 지문을 풀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주어진 문단 또는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어지는 어떤 선택지들 있지? 거기서 첫 문장들만 좀 읽으셔서 이 첫 문장들에서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 연결사적 힌트 또는 대명사적 힌트 또는 뭐 키워드적 힌트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문단 먼저 읽고 여기서 키워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 a television show once with
루이스 암스트롱. 그래서 나는 루이 암스트롱이랑 한때 텔레비전 쇼를 같이 했습니다. Suddenly 갑자기 as Louis was playing, 루이스가 이제 연주를 하고 있을 동안에 a fly landed on his nose. 그래서 파리 한 마리가 그지? 그 루이의 그 코에 달라붙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A번 보시면 they didn't want to let 근데 키워드 잡아야 되는군요. 키워드는 파리의 등장이죠. 파리. 그래서 파리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번일 것 같습니다. 자, A번 문장,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y didn't want to laugh and ruin his performance. 그래서 그들은 웃어가지고 그의 그 공연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인데 그들이 누군지 우리 지금 읽었던 요 문단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 얘는 일반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여기서 히스는 루이 암스트롱의 어떤 공연인 건 알겠고요. 자, 그러면 B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he blew it off.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콧바람, 약간 코나 뭐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렸습니다. 이 얘기에서 이거는 파리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1번일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 다음 C번 보시면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director came out and said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Let's do one more take without the fly. 그치? 파리 없이 한 번 더 찍읍시다. 한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이게 지금 1번이 얘인 줄 알겠어. 근데 2, 3번이 좀 애매해. 이게 감독님 바로 다시 찍자고 얘기를 한 건지, 파리 없이 찍자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데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내용을 이어줘야 되는 건지. 근데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파리 없이 찍자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들이 웃었다. 그치? 근데 웃을 만한 거라면 파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니? 그치? 그래서 뭔가 C랑 A가 연결성이 별로 없어. C가 먼저 나왔고 A번이 나왔다가 하면 연결성이 없는 걸로 느껴지긴 하는데 뭐 파리 없이 찍자고 했지만 파리가 다시 등장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나라면 이렇게 애매할 때 있지. 1번은 골랐는데 2, 3번이 애매할 때. 그럼 1번 뒤를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자, he kept singing and the fly landed back on his nose. 그래서 그는 계속 노래를 했는데 fly가 계속 다시 코에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he blew it off again. 한 번 더 다시 이제 훅 불어가지고 이제 날려버렸는데 it was being taped. 뭐래? 그것이 뭐 된 거야? 이게 테이프에 그대로 녹화가 된 거지. 네, 그래서 it was being taped는 이제 그것이 그대로 녹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계속 파리가 왔다 갔다 코에 붙었다 앉았다 뗐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관중들이 tried not to show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치? 어떠한 모습을 그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해서 관중들이라는 대의가 나와요. 그지? 웃고 싶지 않아서 웃음을 참고 있었던 그 내용도 나오시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가 이어지는 게 바로 A번이신 거 아실 수 있죠. 이 관중들이 그래서 더 이상 웃어서 이제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루이가 이제 공연을 마치자마자 모두도 다 burst into laughter. 그래서 웃음이 빵 터져 버렸습니다. 라는 결과가 오고 계시고. 네. 근데 그때 파리 빼고 가시죠. 라고 감독님이 이제 한 번 더 제 촬영을 요구를 하셨는데 하지만 that was the take he should have put on TV. 그래서 should have pp라고 하시면 뭐뭐 했어야 했다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담는 구문으로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그가 TV에 담았어야 되는 건 바로 그 테이크였다. 그 촬영본이었다. 그게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과의 했던 촬영 비하인드. 그지? 정말 이게 너무 재밌어서 기억에 남는다 라는 걸 설명하는 글이셨던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글의 흐름은 B번 먼저 그 다음 A번 갔다가 C번 그거 찍지 왜 그거 내보냈대 아쉬워라 하시는 C로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정답은 몇 번이셨다? 2번이셨다를 아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 글의 주제문을 고르기 좀 애매합니다. 어떤 일화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흐름적인 풀이까지만으로도 이 지문에 대한 풀이 맞출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5 지문에 대한 풀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